그리고 치우자, 치우자.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치워. 이거 정리해야지. 이러면은 못하지만 음. 치우자, 치우자 노래하잖아요. 예. 그럼 신나서 놀이로 아이들이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아이들의 솔선을 했어요? 네. 아 칭찬.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최고예요. 네. 아이들에게 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것이 보상입니다. 딱히 다른 이거 하면은 뭐 초콜릿 줄게, 이거 하면 뭐 캐러멜 줄게 이런 거로 하지 말고 정말 값진 보상 그것은 칭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칭찬을 주면 아이들은 자긍심을 느끼죠. 아, 내가 그렇죠. 해냈어. 예. 내가 정말 해. 하면서 책임감을 맞아요. 예. 배워가는 거예요. 예. 주도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마음껏 탐색을 해요. 그리고 음. 요 시기에는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죠. 질문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맞아요. 저희 제 막내가 여기 네. 예일 어린이집 가거든요. 아, 그 아침에 예. 이제 제가 바래다 주면은 이렇게 네. 신발 정리를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벗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은데 네. 그 선생님은 음. 아이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켜서 딱 하고 네네. 하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 손 네네. 소독 딱 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주도성을 네네. 확립시켜 주는 그렇죠. 거군요.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인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경험하게 하는 것. 직접. 네. 예.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험 질문도 점점점 많아지겠고. 그렇죠. 네. 예. 경험을 하면서 탐색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 질문을 사실 감당해 내기가 아 쉽지가 어렵죠. 않죠. 네. 예. 이때는 정말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왜? 음. '성격 나오지 않게 해 아 달라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 아이에게 최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잘 질문들 하나하나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죠. 아 다 다. 받아줘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받아주지 못할 때는 엄마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빠서 못 하겠다? 어, 바빠서 못하겠다라는 것도 하지만 바쁘다는 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아 네.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그쵸. 4살한테는 아직. 네. 예. 추상적 개념은 인제 좀 6살 요 정도 돼야 좀 네. 잡혀가니까 인제 4살 정도의 아이 뭐 5살 정도의 아이한테는 "엄마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요거 하고 나서 엄마가 좀 쉬어야 돼. 음 그러고 나서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쪼금 그렇죠. 기다려." 구체적으로 그렇죠. 하나하나를 설명을 예예. 해 줘야 네. 되겠군요. "기다려 줄래?" 그러고 "기다려 줄 수 있지?" 음. 그러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죠. 음. 예. 저희 애 하면은 음. "잠깐, 잠깐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허." 그러고 뭐 이러는데 예.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아이가 인제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시고 이럴 때 막 그렇죠. 달려와서 오면은 "어머 이건 좀 뭐 아빠 이것 예민해지죠. 좀 뭐 해 줘." 음. 하면은 좀 정말 중요한 네. 시간인데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음. 예.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아 시간이야." 부모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그쵸. 되겠군요. 예. 아내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시간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죠. 기다려 줘야 돼." 성질 나오지 않고요. 그렇죠. 또 시계를 이용해야죠. 예. "시계가 여기까지 올 그렇죠. 때까지 예. 네가 기다려 줄 수 있어?" "오 정말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네. 대단한데?" 하이파이브 예. 하면 아이는 신나서 기다려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정확히 오죠. 정확히 와요. 저 30분 헤아리고 와 이러면 진짜 30분 딱 오더라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목사님? 그러면 저 같은 아직 안 경우에는 됐어. 근데 해요. 해? 왜냐하면 약속이라서 그렇죠. 예 역시 쪼끔 잠깐 멋지다니까요. 하고 또 30번 보내고 그쵸. 예. 그럴 때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요. 거군요. 약속했기 그쵸. 때문에 음. 지켜야 돼요. 음. 그리고 잠깐 놀아 주고 또 양해를 구할지언정 약속은 약속은 지켜야 지키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에게 안 그러면 호기심을 자꾸 누르게 돼요. 아 창의력이 깎이게 그렇죠. 돼요. 깎이겠죠. 네. 네. 탐구심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닐 때는 인제 아이하고 책을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음. "우리 책을 찾아볼까?" 그러면서 책을 "네가 한번 찾아보고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그러면서 음. 책으로 아이를 잠깐 이렇게 아 이렇게 보낼 수가 보내 있어요. 놓고 애들 옛날에 TV 같은 데 보면 예. 공빵 차고 공족이 쫓아와 해 놓고 그러면 자기한 그 그죠? 비슷한 예예. 그렇게 하면 혹시 그런 훨씬 더 아이가 주도성도 있고 창의성도 기를 수
그렇죠. 있게 되겠군요. 네.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또 그렇죠. 접하는 접하기도 하고. 경우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알아왔을 때 경청을 해 줘야죠, 말이 안 되게 해 왔더라도.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약간 오바 네. 약간 이제 과하게 칭찬. 호들갑스러운 예. 과한 칭찬.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행동을 해 줘야겠죠. 자 아이가 인제 이때는 슬슬 부모의 모습을 이제 마음에 담아요. 어 새겨 예. 묻겠네 그 모습을. 네네. 어. 물론 부모의 모습은 영아 때부터 들어옵니다. 음. 물론. 그 행동 하나, 말 하나, 그 따스함 하나, 그 공격 하나 모든 것을 담긴 해요. 음. 그러나 이때부터는 분별을 합니다. 어떤 것이 '아 부모의 이런 행동은 옳구나. 부모의 이런 행동은 안 좋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요 시기에 부모가 약간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은 아이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죠. 스스로가 부모를 좀 에 우습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런 신뢰감을 점점 인제 부모가 약화시켜 갈 때 그 부모의 권위가 이랬다 일관성 없는 양육 깎여 특히 예 가겠군요. 네. 일관성 없는 양육을 하고 그럴 때 신뢰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음. 이 아이는 7 세가 되었을 때 7 세가 되었을 때 인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8 세 네. 그때. 7 세, 8 세. 예. 7 세 8 세에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인제 친구들하고 친하게 되고 네. 그 바깥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예. 밖에서 그때는 활동하면서 네. 우리가 볼 때는 7 세 8세 아이가 '알면 뭘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아이는 굉장히 많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 예.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음. 이런 행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음. 이 아이가 아기 때는 굉장히 순정적이었어. 네. 근데 얘가 점점 초등학교 커가면서록 더 커가면서 반항적인 반항적이 돼. 예. 이런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부모님이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죠. 그렇죠. 아기 때부터 어려운 음. 자녀였으면 '아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예. 어렸을 때는 아주 부모에게 그렇죠. 순종적이고 그 네. 권위에 잘 따르고 했던 아이가 음. 학령기가 되면서 학교에 가면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일 때 부모는 당황을 해요. 예. 그런 경우 또 종종 음.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저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음. 부모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부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 물론 네. 또래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한 3 학년, 4 학년 정도 되면 네. 그때는 부모가 건강하게 양육했든 아니면은 불안정 애착을 줬든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음. 부모님들은 3 학년, 4 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아이를 학교 간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가는 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안녕, 안녕하는 연습을 하라." 해요. 네. 떠나보내는 떠나보내는 훈련을 연습. 하는 거죠. 음. 너무 빠르다고 엄마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할 음. 때마다 너무 빨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때부터 빠이빠이 그렇죠. 연습해야겠네. 예. 그 이후에 자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음. 일방적으로 훈육하거나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7 세, 예. 8세 그때부터 이런 부모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네요. 그거를 우리 애가 인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근데 도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과격한가? 좀 음. 아. 과격하고요. 예. 어 어쩌면은 그 도전이라는 것이 네. 어머님들은 반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항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어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뜻에 순종하고 잘 따라주길 바라죠. 그렇죠. 왜냐면 음. 우리가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것은 아이를 억압하고 음. 강요하는 교육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네. 예, 좋은 걸 주고자 하는 네. 마음이죠. 그러나 아이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가 못해요. 억압으로 생각하겠군요. 그쵸. 네. 아이들은 어떨 때 어머니의 부모님들의 그 훈육을 잘 받아들이냐면 존중해 줄 때예요. 어릴 존중할 때부터. 때.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거 하고 싶어?" 의견을 그쵸. 묻고 놀이를 하는 하는데 거. 아빠가 새 장난감을 사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는 그 장난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별로 '저거 마음에 안 재미없는데?' 들 수도 예 이럴 있고.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은 새로 사 왔는데 얘가 잘 갖고 놀아 줬으면 좋겠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아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원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면 자꾸 강요를 해요, 옆에서. "이거 갖고 놀아. 음. 이거 사 왔는데 예. 이거 한번 해 새 거 봐." 가져오너라라고 네네. 네. 예 그것도 일종의 강요. 자율성을 예. 될 수 예 있군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음. 그래서 아이하고 놀아줄 때 네. 유의해야 될 것은 "이거 하고 놀자. 우리 소꿉놀이 하자. 우리 병원놀이 하자." 이렇게 먼저 리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바람직하지 그래서 않다. 아이에게 "우리 뭐 하고 놀까? 너는" 물어보는. 네. "너는 뭐 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시간을 주도해서 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록. 도와줘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 주도성도 또 이렇게 생기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죠. 선택하는 경험을 심어주는 거죠. 음. 근데 부모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역할도 분배해주고 끌려다니기만 하면. 하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놀긴 그렇죠. 놀았는데 네. 이 아이 경험은 없는 거예요. 네. 엄마의 경험이었죠. 예. 그래서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음, 자율성과 주도성을 네, 아이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렇죠. 거죠. 네. 아이의 선택을. 네. 네. 그래서 학령기 아이들은 근면성을 획득을 해야 돼요. 음. 근면성. 이 근면성. 근면성이 뭘까요, 어, 목사님? 꾸준한 네, 꾸준함? 네. 네. 꾸준함, 네. 성실함, 성실함이라. 보통 그리고 근면하면 성실을 많이 그렇죠. 떠오르죠. 예, 네. 성실함.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 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 6세에서 12세예요. 아, 학령기 6세이시면 딱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그 네네. 학령기 시절이겠군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요때는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부모님하고. 네. 왜 생활계획표 같은 거 많이 네. 짜잖아요. 네. 생활계획표를 짜면 어 부모님이 결정해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는 아셨겠죠? 네. 아이에게 먼저 네. "네가 한번 생활계획표 짜 볼래?" 하고 했을 얘기하는 때 게.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아이는 해 보겠다고 선뜻하는 애가 있나 하면은 어떤 아이는 나 혼자 못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음.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엄마가 도와주지만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개입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가이드만 해 주는 거예요. 먼저 시간을 나눠 보면 어떨까? 음. 그다음에 시간을 나눴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부터 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정해 놓으면 세밀한 거를 아이가 정해 갈 수 음.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에 네가 정말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거를 한번 계획해 봐 했을 때 안 해봤으니까 선뜻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기다려야. 네. 계획표를 짜기로 한 시간에 바로 해. 지금 완성해야지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음. 별로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죠? 계획표 짜는 네. 것부터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죠. 주도성을 또 예. 향상시키면서 기다려 네. 주는 그쵸. 것까지가. 그러니까 항상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아이에게 자신이 해 보게 하고 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아이는 좀 빨리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더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더디다고 해서 자꾸 못 채면 "너 왜 음. 이렇게 자꾸만 느려? 너 또 이것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 얘는 긴장하고 조급해지고 그쵸. 그렇겠죠. 위축이 돼서 네. 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거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더딘 아이일수록 기다려 주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다. 네. 기다려 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일 해 볼까?" 뭐 이렇게 좀 음. 여유를 주는 방법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왜 이 계획표를 짜게 하냐면 계획표를 짜는 것부터가 이 아이에게 훈련이 되지만 네. 자기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더 많이 있죠. 스스로가 자기가 네. 세웠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이 아이가 짜온 것이 마음에 그래 안 들어요. 수동적인 것보다. 예. 아니 그러니까는 예, 예, 부모님이 예. 짜서 주는 것보다 그쵸. 스스로 그쵸. 한 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짜왔어요. 네. 정말 고민해서 짰단 말이에요. 네. 엄마가 볼 때 음. 노는 시간이 너무 많어. 그렇죠. 그럴 어, 수 있죠. 놀고 잠깐 하고 놀고 잠깐 하고 이럴 예. 때가 많아요. 속이 막 예,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도 노는 시간이 많네. 그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예. 받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야 그렇죠. 되겠고. 예. 네. 정말 노력해서 짜왔기 때문에. 음. 근데 야, 이거 노는 시간 많잖아. 이거 줄여야지. 이거 네가 지금 양심껏 해. 막 이렇게 그렇죠. 한다면 일방 저를 비롯한 되게 일방적인 부모님들 다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아이는 네. 안 해. 이 말이 바로 그렇죠. 나오죠. 예. 안 해.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준비를 했을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렇지. 이행력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이제 진행해 나가잖아요. 아이가 100%잘 지킬까요? 안 그럴 아니죠. 거예요. 네. 처음일수록 많이 빼먹을 거예요. 네. 예, 많이 빼먹고 잘 못 지켜요.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음. 너 그렇게 꼼꼼히 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예. 라고 비난을 하지 말고 우와 너 그래도 이건 지켰잖아. 그렇죠. 잘한 거를 짚어서 예. 요번에는 이거로 100점이야. 음. 잘했어. 음. 하이파이브. 우리 아들 대단한데. 또 우리 딸 칭찬해서 용기를 우리 딸 북돋아주는. 멋진데 네가 이만큼 한 게 어딘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칭찬은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그리고 완성도가 높을 때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이뤘을 때 칭찬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내가 100점 맞았어. 내가 무슨 반장이 됐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칭찬이 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음. 그거는 별반 심리적 에너지에 큰 그냥 효과가. 당연한 거예요. 큰 예. 효과가 없어요.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예. 그러나 어떤 칭찬이 그 아이의 정말 내면을 꽉 채워주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길러주는 칭찬이 되냐면 어? 너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2가지는 했잖아. 음. 야, 너 이거 지키려고 애쓴 거 내가 봤는데 야, 너 정말 내 엄마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음. 멋져,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죠. 과정을. 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게 공부하라 그랬잖아. 네.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네가 요번 시험에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더라. 그렇죠. 너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 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정말 잘했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과정을 칭찬해 칭찬하는. 주는. 그래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을 칭찬해 줄 때 그렇죠. 이 아이는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음. 계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심리적 에너지를 네. 얻게 된다는 지금 거죠. 요즘에 요즘 네.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그쵸. 이야기 같으네요. 네. 예.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되는. 네. 칭찬은 과정을 칭찬한다. 네. 이걸 부모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네. 모습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근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딴 애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아직 요거밖에 음. 못했어? 이런 비교. 비교. 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마 부모님들도 누가 비교하면 싫을걸요. 네.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집중력 훈련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집중력 훈련. 네. 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너무 계획을 크게 음. 잡으면 네. 아니, 우리 요번에는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이거부터 해!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음. 작은 목표.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하나씩 있는. 하나씩 네. 목표를 늘려가는. 네. 그래서 그 하나에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작은 것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하면 아이가 그 성공감을 느껴요. 성취감도 느끼시고. 성공감. 예.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성공한 경험이 음. 굉장히 자존감에 영향을 그렇죠. 주거든요. 네. 그래, 난 또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어, 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쵸? 음. 새로운 거 전혀 안 해본 거를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겁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너 전번에 그것도 해냈잖아.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 그때도 했지. 그때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는 힘을 얻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아이가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겁을 내고 좀
막막하잖아요. 네. 그럴 때 간섭하고 그냥 앞서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팀목 역할. 음. 예. 그래서 울타리 역할. 그쵸. 네. 정보를 슬쩍 거기 그렇죠. 찾아보니까 뭐 있는 뭐 것 있더래. 같더라. 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책을 보는 척하다가 어머 여기 너 찾는 거 그런 거 있다 이러면서 네. 일부러 여기 넌지 있잖아 있게. 예. 이게 아니고 네. 어 보니까 야 너 찾는 거 이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해서 그것이 이제 조력이죠, 조력. 그래서 네.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요 학년기 끝쯤에 가면은 아이가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정말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즐겁게 하면서 그걸 또 잘 해내는 게 있어요. 음. 그건 이 아이의 재능입니다. 네. 그래서 재능은 일찍 찾아줄수록 좋겠죠. 그럼 전도사님 우리 저희 잠깐 질문을 네. 드리겠는데 음, 물론 이렇게 재능들을 여러 가지 발견을 시켜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교육들을 조기 네, 교육들을 네네. 하는데 이것저것 음악부터 체육까지 다 시켜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또 안 따라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분야만 할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네.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 네. 그게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을 가르치든지 수영을 여러 가르치든지 가지. 뭐 네.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학습을 아, 경험하라고 한 일종의 게 아니고 학습이 아니다. 아니고 네. 예, 체험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그렇죠. 네. 아이하고 전시관을 가게 한다든지 과학 음, 체험관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음, 캠프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걸 하지 학원이나 어떤 것을 배우기 그렇죠. 위한 예, 데면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예. 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학습이 아니라 네네. 경험을 다양하게 그렇죠. 하게 하라. 네네. 그렇죠. 예. 예. 현장에서 음, 아이가 주도해보고 실제 해보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네. 거기에서 어떤 성과도 내고 했을 때 음, 아이가 다양한 것을 자존감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훨씬 다양한 더. 걸 네.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음,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이 생긴 아이라야 그 다음 스텝을 힘있게 나갈 수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음, 음, 그래서 이것에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 우리 이제 교육의 문제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년기를 보내도록 하죠. 그죠? 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청소년기부터 목표이긴 경우들이 네네. 예. 많죠. 그러나 이 통계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음, 아주 용의주도하게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고 의대를 보낸 만족감이 음, 있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놓았어요. 이 아이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어. 그러니까는 공부만 한 거예요. 다른 이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의대의 길도 엄마가 정해줘서 음, 공부 스케줄까지 짜주고 책상에 앉혀놨기 때문에 공부는 해서 간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어, 의사직을 그만두고 음, 의료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바리스타 같은. 그쵸. 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을 듣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또 음, 오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 사람에게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 가능했던 거예요. 대인 관계? 네. 우리는 지능에 대해서 그 IQ만을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요새는 IQ에 대한 또 이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재능에 대해서, 이 지능에 대해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음, 학자가 어, 재능은 다양하다. 음,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인관계의 능력도 지능으로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공간 지능, 음, 공간에 대한 그런 지능이 있는 사람은 음, 건축, 음, 뭐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EQ 거. 같은 것도 감정에 그건 관한 감정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학 지능, 음, 음악 지능, 음, 신체 지능. 그러니까 음악 지능이 있으면 음악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언어 지능. 언어 음, 지능이면 음, 글쓰기 음, 뭐 이런 걸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지능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갈 진로를 더 잘 찾아줄 수 음, 있는 음, 그러기 때문에 꼭 공부만을 잘한다, 수학만을 잘한다 음, 그것만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들어하는 12세 이후 이제 그렇죠. 중학교 가죠. 자, 예, 제일 이제부터 예민할 때, 제일 예, 힘들 네, 교육 시기에, 청소년기가 그렇죠. 시작됩니다. 네, 예, 이때는요, 자아 정체감이라는 걸 획득해야 돼요. 음, 자아 정체감이 뭐예요? 너 정체가 뭐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감이 분명할 때 이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어,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음, 그런 혼미한 정체성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음,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사춘기에 그렇죠. 대해서 사춘기,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오죠. 요새는 중2병이라는, 예, 네, 요새는 빠르면 4학년, 5학년 때부터 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사춘기가 4학년, 5학년 때 시작했든 중학교 때 시작을 했든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든 이 사춘기는 길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굉장히 길다. 네. 어, 사람에 따라서 뭐 개인차가 좀 심하죠.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춘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음, 근데 이 사춘기가 단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중감이나 뭐 그쵸. 이런 것들이 예, 받쳐졌을 때, 영아 때부터 예, 태어났을 그런 때부터 네, 그 단계들이 잘 갖춰졌을 어린 때, 시기에 그렇죠. 그 단계 네, 단계에 획득해야 되는 것들, 음, 신뢰를 획득하고 자율성을 음, 획득하고 또 솔선성과 또 주도성과 음, 책임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음, 획득해 온 건강하게 획득해 왔을 때 물론 완벽하게 획득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제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획득할 수 있도록 사춘 돕는 기간이 부모와 네, 예, 좁아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빨리 빨리 찾아나는. 찾고 네, 보다 더 빨리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서 갈 음,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축적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령층에서 사실은 6세까지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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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예, 강조하고 음, 그리고 이 6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거는 4세까지. 이 중요하다. 4세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일반적으로 중학교 사춘기 그때부터 신경 쓰죠? 질풍노도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베이스 있는 예. 그 시기가 더 네. 중요하다. 4세까지가 음,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시기는 언제예요?